오늘 BK 뉴스 브리핑의 첫 소식에서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인 교육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가장 유리하다는 소식과 한국은 가장 먼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것에 대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인더스트리 위크가 보도한 이 기사는 국제 로봇 연맹 IFR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 세계 공장에서 거의 40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의 가속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활용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 IFR은 꼽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밀턴 구에리 IFR 회장은 이제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은 로봇과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기술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세계 경제 포럼의 교육, 젠더 및 고용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사디아 자하디 역시 자동화 시대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있어 경적을 울리는 국가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이에 맞는 인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이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 1위 국가란 점이 강점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국가별 자동화 준비 지수에 따르면 오직 4개국만이 자동화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교육 정책을 수립했으며 그 4개국 중 리더는 바로 한국이라면서 독일, 싱가포르, 에스토니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보도하는데요. 이 교육 분야에서 일본, 미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이제 개발에 착수 중이고 중국은 이 분야의 신흥 국가로 선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로봇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 양산과 그 교육에 있어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부분은 팬데믹 이후 한국의 경제 회복에서도 큰 이점이 될 것인데요. 이어지는 다음 소식을 보면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팬데믹 이후 앞서 나가는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비접촉 사회를 위한 한국의 계획이라는 칼럼에서 한국은 이와 관련한 신조어까지 있을 정도라며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미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과 한국의 철저한 계획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한국 정부가 팬데믹 확산을 막고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이 싸움에서 비접촉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미 한국에서 이런 고객 경험은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언택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한국의 언택트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과 원격 주문, 원격 진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소개하면서 한국 대전의 한 카페에서는 직원과 고객 간의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로봇 바리스타를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중 한 예이지만 팬데믹 이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비대면 서비스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음식을 주문하는 것에서부터 챗봇과 상담하고 가상 의사와의 진료 일정을 잡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던 한국은 경제 부양 체계의 일부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원격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언택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에는 원격 의료용 스마트 병원 18곳 구축,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관리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위한 가상회의 및 온라인 판매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로봇, 드론, 5G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 투자도 있을 예정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대한 외신 기사에서 우리 한국을 소개할 때마다 최초, 최고, 최대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 느끼는 요즘인데요.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대한민국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의 팬데믹에 대한 PCR 검사가 늘지 않는 미스터리가 풀릴 만한 소식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뿌리 깊은 일본의 질환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폭발하고 있는 일본의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란 표현으로 일본의 상황을 묘사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일본의 확진자 수조차도 검사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죠. 허나 일본
내부에서는 이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제1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구마 히데키는 마이니치를 통한 기고문을 통해 일본의 검사가 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뿌리 깊은 조직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왜 2, 3월 단계에서 테스트를 늘리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조직 곳곳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 것에 있다는 것인데요. 감염 여부를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다고 보건소에 문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거절을 당해 오도 가도 못한 것은 정부로서 뼈아픈 실수이며 일국의 수상이 하루 2만 건의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까지 그 의사가 닿지 않아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고 정체된 것은 일본 특유의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보건소의 수가 삭감되어 오던 차에 팬데믹이 터지자 대응에 펑크가 났고 보건소 측에서도 검사를 늘려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들을 수용할 공간을 만들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의료 붕괴를 막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검사를 줄여버린 자세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후 후생노동성이 경증자와 무증상자는 자택과 숙박시설 등의 격리할 방침으로 바꿔 이 부분은 해소되었고 정부는 민간병원에서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보험 적용 문제로 민간병원들과 지자체의 위탁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사들 중에는 검사에 협력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수탁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면 좋은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조직은 기존의 룰을 불변의 조건으로 여겨 오직 그 안에서만 전력을 다하는 앞뒤가 꽉 막힌 자세를 갖고 있으며 의료 붕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명감처럼 되어 검사 건수를 줄여버린 데다가 국민의 안전이 아닌 다른 기관들의 사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목 현상을 해결할 대안이 나와도 이 대안 자체가 기존에 없던 새롭게 실행되는 것이기에 이에 맞는 미세 조정을 통한 능동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일본의 조직 체계라는 것인데요. 필자는 이런 부분들을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군의 실패와 비교하면서 우연히 이번 상황에서 약점이 드러났지만 이와 같은 일은 일본의 많은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해결된 바 없으며 일본의 조직 문화는 이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일본은 검사 수를 늘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사 수를 늘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뿌리 깊은 질환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둘 중에 무엇이든 일본의 상황은 참으로 난감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더욱 심각해져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중국 앱인 틱톡, 위챗 등의 사용 금지를 실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중국이 우리 한국과도 연관이 깊을 수 있는 초강경 대응책을 들고 나와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전투를 위해 반중국 라인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트럼프는 중국 소유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틱톡과 위챗 등과의 거래를 45일 이내에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반중 전략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의 대선 전략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내에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치인데요. 기사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중국 메시징 앱인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아이폰과 그들이 즐겨 쓰는 위챗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애플의 입지를 위협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매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위챗 금지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를 강제할 경우 아이폰을 버리고 화웨이로 전환할 것이라는 중국 소비자의 말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위챗은 11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 기능은 단순한 채팅 이상이라는 기사는 청구서 지불부터 콜택시, 중고품 거래 등 위챗은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인들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중국인들이 아이폰을 버리면 버렸지 위챗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아이폰으로 인해 위챗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교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8만 8천 명의 응답자 중 8만 명이 아이폰을 포기하고 위챗
위챗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6,000명 미만만이 아이폰을 고수할 것이라 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트럼프의 위챗 금지가 실행된다면 애플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 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며 위챗에서 디지털 매장을 운영하는 나이키, 코스트코 등도 그 대상이 될 것이라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아이폰 판매 중지가 일어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그 여파는 클 것인데요. 아이폰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들을 우리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기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 아이폰의 실적 저조는 곧 우리 기업들에게도 그 파장이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런 변수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